쉽게도 연계가 좀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패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 근을 막 분리해 놨잖아, 그지?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런 노멀한 패턴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근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얘처럼 분리해 놓는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이론, 방정식의 이론의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거든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내가 풀고 싶어.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려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해석해야지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는 근의 부호 문제도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근의 부호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피곤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식이랑 합의부호랑 고배부호를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 입장에서 보면 y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을 보자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인지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대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만 지금 잠깐 볼게요. 양수인 상황만.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는 얘기는 3이라는 x절편이 이렇게, x절편은 아니고 3이라는 이제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x절편이 3보다 크다 이런 말이잖아. 되죠? 그러면 항상 이런 모습이 되게끔 만들어 놔야 돼. 조심해라 이제. 첫 번째, 근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두 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동의하세요? 그거 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서로 다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이렇게 돼 있으면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되죠? 이건 지우고. 근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밖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별식만 따지면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지? 두 근이 3보다 크려면 이 참수가 일단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니? 그 오른쪽에 있으려면 대칭축을 따져야 될 것 같아. 대칭축. 꼭지점 x좌표죠. 대칭축이 일단 3보다는 커야 되겠는데? 되죠? 3보다는 커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판별식을 만족시키고 대칭축이 3보다 크다 해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 대칭축은 3보다 큰데 두 점에서 만나도 이거 두 개는 만족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점선은 안 되고 노란색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함수 값을 따지러 가요. F3 값이 노란색은 양수, 점선은 음수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는 함수 값을 따지러 가. 함수값 f의 3을 따지러 갑니다. f의 3이 0보다 커야 하겠죠? 되죠? f의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의 기본은 세 가지를 따져야 돼.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을 나는 해석을 할 텐데, 근의 분리 문제를 보면 그래프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내신에 100% 나오죠 이거. 또 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야.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 이거를 그렸어요. 이렇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 좋고 한 점에서 만나도 좋은 거잖아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있으면 D가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걔 여기다 살짝 이렇게 메모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도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나 봐. 걔 하러 갑니다. 대칭축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필요한가 봐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세 번째. 판별식이란 대칭축 조건을 만족해도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함수값 조사하기로 했죠? 함수값 F, 어머! 아이고! 헤이씨! F-1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는데 그죠? 오케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3개를 따지면 되겠어요. 꼭 기억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3개를 따지자. 눈치가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냐? 그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4, 2라 두 개가 짬뽕 됐죠? 짬뽕. 마이너스 1과 3, 4, 2.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해보지 뭐. 뭐 되겠지 뭐. 지가 뭐 되겠죠.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근 그랬으면 D가 0보다 크다 하면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대칭축 여기 있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겠죠. 일단 그래 보이죠. 그거로 갑니다. 대칭축 마이너스 1과 3 사이 여기 있어야 한다. 이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더라도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이게 망하잖아, 그지? 망하니까 점선은 안 돼, 노란색은 돼. 함수값 따져야죠? 함수값 시키는데 두 개가 필요해. F-1도 양수해야 하고 F3도 양수해야 되고. 양수. 됐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해. F의 마이너스 1이 양수. and F3도 양수. 이 소리예요. and라는 얘기는 교집합이라는 소리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교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F-1도 양수, F3도 양수. 즉 똑같아요. 일단 그래블리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를 따져야 한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를 따지자.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죠. 잠깐 지워봅니다. 그럼 근해 분리 문제가 선생님 항상 이딴 식인가요? 아니야. 안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어떤 종류로 할 거냐면 근해 분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두 근이 모두 이렇게 했잖아.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4, 2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돼. 판별식, 대칭축, 축이라고만 쓸게요. 축 따져야 되고요. 함수값을 따져야 돼.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요. 영어 쓸까요? 네 영어 잘하죠? otherwise? 이게 맞는 표현인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아닌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뭐 아까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뭐 할까요? 2와 3 사이.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되게 디테일하게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 뭐 이랬을 때 조건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도 한번 그려보면 X곱의 계속 양수인 경우를 해보자고.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래. 한 근은 1보다 작아?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야? 이 소리잖아 지금.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반드시 그려져야 되겠구는 알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함수값만 따지면 돼. 이렇게 함수값만.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디테일하게 무슨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다 따질 필요 없이
함수값만 따지면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f의 1은 음수, f의 2는 음수, f의 3은 양수.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렇게 안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함수값만 따진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래요. 근의 분리가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해석해야 하고 함수로 해석한 다음에 범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막 부등식도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 물어놓고 다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연습해보자. 나 좀 봐봐봐. x제곱에 계속 양수인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방정식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대. 4보다 작대. 이렇게 생겨야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은 4보다 작다. F4는 0보다 크다. 되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뭐 할까요? 2와 3 사이 이랬대?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은 2와 3 사이. F2는 0보다 크고 F3는 0보다 크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의 분리까지. 방정식의 이론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메모해 보시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본 게임 들어갈 때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 배경 지식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니?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혹시 이런 의문 안 드니? 아 선생님 근데 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따지죠? 이런